2024년 5월 20일 월스트리트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망한 전기차 회사 파라데이 퓨처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00% 폭등한 겁니다. 0.04달러에서 0.85달러로 치솟았죠.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레딧 밈 주식 군단이 FFI를 살리자는 운동을 벌인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주가는 다시 0.10달러로 떨어졌고 회사는 80대 1 리버스 스플릿을 단행했죠. 10년째 차는 안 팔리고 주식만 쪼개는 이 회사,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파라데이 퓨처, 티커 FFI. 2014년 중국의 리에코 창업자 자위팅이 설립한 럭셔리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30만 9천 달러, 한화 4억 원짜리 전기차 FF91을 만드는 회사죠. 2021년 SPAC 상장으로 10억 달러를 조달했지만 0.15도 기준 한 자릿수대의 인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총액은 최근 급락 전후 변동이 컸으나 수천만 달러 안팎까지 축소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위팅은 중국의 넷플릭스라 불리던 리에코를 운영하며 억만장자가 된 인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기차에 꽂혔습니다. 테슬라를 이기는 슈퍼카를 만들겠다며 로스앤젤레스의 파라데이 퓨처를 설립한 거죠. 회사명은 전자기 유도를 발견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에서 따왔습니다. 초기 투자는 화려했습니다. 1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BMW, 테슬라, 애플에서 엔지니어 1000명을 스카우트했죠. 연봉을 2배로 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2016년 CES에서 FF91 콘셉트카를 공개했을 때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050마력, 제로백 2.39초, 한 번 충전으로 600km. 테슬라 모델 S를 압도하는 스펙이었죠.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인터넷을 만든다. 자위팅의 비전이었습니다. FF91의 뒷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시트처럼 180도 리클라이닝이 되고 27인치 디스플레이가 3개나 달렸죠. 안마 기능, 냉온장고, 샴페인 홀더까지 롤스로이스와 테슬라를 합친 듯한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리에코의 과도한 부채를 문제 삼아 자위팅의 자산을 동결한 거죠. 리에코는 70억 달러 부채에 시달렸고 자위팅은 중국의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있던 파라데이 퓨처도 즉시 자금난에 빠졌죠. 2017년 7월 네바다주 공장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땅만 파고 멈춘 거죠.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었고 직원 절반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CTO, CFO, 디자인 총괄이 한꺼번에 사직했죠.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다는 내부 이메일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홍콩 부동산 재벌 에버그란데가 2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자위팅과 에버그란데 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8억 달러만 투자하고 결별했죠. 2021년 에버그란데마저 파산하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2021년 7월 마지막 희망이었던 SPAC 상장. 프로퍼티 솔루션 애퀴지션과 합병하며 나스닥에 입성했습니다. 기업 가치 34억 달러를 인정받았죠. 10억 달러를 조달했고 주가는 한때 1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드디어 FF91을 양산한다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상장 직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사회 특별위원회가 자위팅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규제 조사와 회사 내부 조사 이슈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고 2023년 이후에도 주가는 1달러 아래로 장기간 머물렀습니다. 2023년 3월 10년 만에 첫 차를 인도했습니다. 고객은 익명의 산업 전문가였죠. 이후 회사는 첫 리테일 투자자 사용자에게 FF91 2.0을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총 10대 정도만 인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적게 팔릴까요? 첫째, 가격입니다. 30만 9천 달러면 벤틀리 벤테이가나 롤스로이스 고스트 입문 모델을 살 수 있죠.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 차를 그 돈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둘째, 신뢰성입니다. 서비스 센터도 없고 AS도 불확실한데 누가 리스크를 감수하겠습니까? 생산 시설도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포드 공장은 원래 피렐리 타이어 공장이었던 곳을 개조한 겁니다. 생산 능력은 연 1만 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수작업으로 한 대씩 조립하는 수준이죠.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하루에 2,000대를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장난감 공장입니다. 자금 조달은 더 처참합니다. 2021년 상장 때 10억 달러를 조달한 후 계속 증자를 반복했습니다. ATM 방식으로 주식을 조금씩 팔아 연명하는 거죠. 문제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4년 5월 무렵 회사는 현금 잔고가 약 5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고 연간 생산 가이던스를 철회했습니다. 리버스 스플릿의 역사는 눈물겹습니다. 2023년 8월 80대 1 리버스 스플릿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추가 리버스 스플릿을 시행했습니다. 총 누적 비율로 따지면 1만 대 1 수준이죠. 2021년 상장 때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1센트도 안 남은 겁니다. 2024년 5월 밈 주식 광풍은 희비극이었습니다. 레딧 군단이 제2의 게임스톱을 만들자며 FFI를 띄운 거죠. 주가가 며칠 만에 20배 올랐지만 회사는 즉시 ATM으로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개미들은 폭락한 주가에 분노했지만 회사 입장에선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2024년 하반기 기준 회사는 나스닥의 최소 호가, 시가총액 요건 관련 경고를 반복적으로 통지받았고 상장 유지 리스크가 공시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자위팅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중국과 중동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자금을 구걸하고 있죠. FF91은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단지 자금이 부족할 뿐이다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10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경쟁 상황을 보면 더 암울합니다. 럭셔리 전기차 시장은 이미 메르세데스 EQS, BMW i7, 루시드 에어가 장악했죠. 중국에선 니오, 리오토, 샤오펑이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FF91의 설 자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FF91의 파워트레인은 1050마력으로 여전히 최강이고 후륜 조향 시스템, 자동 도어, AI 운전자 인식 등 혁신 기술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제품화하고 양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회사는 2024년 실적 공시에서 매출은 미미, 손실 지속, 현금 잔고 한 자릿수 수준의 재무 부담을 드러냈고 계속 기업 불확실성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도 대부분 떠났습니다. 한때 1000명이 넘던 직원이 지금은 200명 수준. 핵심 엔지니어들은 루시드, 리비안, 심지어 중국 경쟁사로 이직했죠. 남은 사람들도 주식 옵션이 휴지가 됐다며 사기가 바닥입니다. 그럼에도 자위팅의 지분은 여전히 20%가 넘습니다. 창업자 지배구조가 굳건한 거죠. 이사회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위팅이 물러나야 회사가 산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 파라데이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FF91 말고도 더 저렴한 FF81, FF71을 개발한다는 거죠. 가격을 5만에서 10만 달러로 낮춰 대중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신차를 개발한단 말입니까? 중국 귀환설도 있습니다. 자위팅의 채무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니 기회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중국엔 이미 500개가 넘는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파라데이 퓨처의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암울합니다. 회사 스스로 2024년 생산 가이던스를 철회했고 자금난을 이유로 희석적 자금 조달 의존을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이라 밝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파산은 시간 문제죠. 그래도 교훈은 있습니다. 첫째,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10억 달러를 태웠지만 차 10대밖에 못 만들었죠. 둘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016년에 시작했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창업자의 과거가 중요합니다. 자위팅의 부채 문제가 회사를 망쳤죠. 파라데이 퓨처는 내 인생의 전부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자위팅의 최근 인터뷰입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겐 악몽이 됐죠. 파라데이 퓨처, FFI. 30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10년간 열대 팔고 주식 1만 번 쪼갠 회사. 테슬라를 꿈꿨지만 일론 머스크가 되지 못한 자위팅의 비극. 혁신과 사기 사이, 꿈과 망상 사이를 줄타기하는 이 회사는 오늘도 연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주가가 급저가 범위로 추락한 가운데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월스트리트 격언이 있죠. 희망은 투자 전략이 아니다. 파라데이 퓨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10년째 희망만 팔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이제 정말로 끝이 보입니다. The End of Faraday Future. 마이클 패러데이가 살아있다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쓴 것에 분노했을 겁니다.